네, 이 자리에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얘기를 국회 국방위에서 했다는 겁니까?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에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 이렇게 조국 대표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조국 대표가 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바로 이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주장만은 아니죠. 조국 네. 대표가 질문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다고 답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일단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어차피 이 자료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다 공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물어봤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공개가 될 거다. 이게 검찰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를 본 시청자들은 이해하기에 검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 이렇게 후속 질문했는데도 네. 역시 곽 사령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요. 검찰, 경찰, 공수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느낌입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각자 어디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당장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듯이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청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금 속보가 떴죠. 네. 근데 의아하실 겁니다. 경찰이 사실 다른 관련자들도 많을 텐데 네. 왜 경찰청장, 자기 조직의 수장을 조사를 할까?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현재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어제 밤에 청구를 하면서 네. 그 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에 여러 이제 공무원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전 계엄 사령관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결국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일단은 자기 조직을 남의 조직에서 수사하는 건 아무래도 좀 기분도 그렇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에서 혹시 먼저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조직이라도 우리가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수사하겠어라는 공정성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이랑 검찰, 또 공수처까지 이제 어제 정말 그런 게 한 번에 펼쳐졌죠. 네. 이제 검찰은 물론 그제 브리핑을 했었지만 어제 오전에는 경찰이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네. 했고 또 공수처가 이어서 브리핑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우리가 수사를 할 테니 경찰과 공수처 같이 협의를 좀 해보자. 네. 어제까지는 어쨌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우리가 하도록 돼 있지 네. 않느냐 이러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었고 그리고 공수처는 그게 아니라 검찰, 경찰 다 말고 우리가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니까 우리한테 다 이첩해다오. 이게 어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오늘 오전에 대검에서 이제 한번 경찰과 공수처 협의를 한번 해보자. 모여서 얘기해보자. 네, 그렇죠. 제안을 했고 일단은 공수처가 그러면 그 협의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도 만약에 새 수사기관이 다 참여한다면 우리도 거부할 생각은 없다. 이래서 봉합은 되는 분위기지만 일단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자기 조직에 예를 들어 경찰은 네. 뭐 경찰청장 혹은 서울경찰청장이 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검찰은 검찰에 누가 지금 걸려 있는 건 없지만 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현재 또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각 수사기관의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젯밤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 뉴스 속보에서 전해드렸지만 공수처에서 네.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네. 거기에 대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오늘은 영장 청구를 했다는 얘기를 어쨌든 공수처에서 밝혔지만 네. 사실은 그 전에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도 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영장을 이렇게 신청 내지는 그러니까 청구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막 기각하는 경우도 생기고 굉장히 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니 근데 그런 면도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을 고리로 해서 내란죄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혹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했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공소제기 단계에서 이후에 이후에 얘기고.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거에 또 답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란죄라는 그 죄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는 검찰청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직접 수사 개시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지른 모든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찰에서 고발된,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고발돼 있잖아요. 네. 무슨 범죄와 관계없이 네. 경찰이 연관된 범죄는 검찰에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히 그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런 수뇌부를 또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찰에서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검찰에서도 이후에 또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당연하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사실 네. 지금 여인영 네. 그 전 방첩사령관 네. 같은 경우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서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오전에 물론 협의가 이제 다행히 봉합 상태로 가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쪽 수사기관에서 불렀던 사람을 또 부르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일지 지금 뭐 그럴 시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질심사 포기를 했습니다. 네. 왜일까요? 일단 자수경감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런 거를 보이면은 어쨌든 형이나 이런 거를 감면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노렸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와서 네.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하더라도 사실 자기한테 되게 불리하다 이런 상황을 인지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네. 영장의 내용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내란죄에 여러 사람과 공모를 해서 결국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 뭐 직권남용 그리고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내란죄죠.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 당시에 네. 이제 국헌을 물러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그 국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이런 국회 이런 기관들의 작동을 무력화한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중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세 부류로 그 가담자를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심 업무를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하 수행이라고 해서 네. 뭐 줏대 없이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윤 대통령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서 검찰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결국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인즉슨 바로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사실은 뭐 기업 총수가 됐든 어떤 뭐 주요 정치인이 됐든 이런 좀 큰 사건의 경우는 원래는 아래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검찰 수사의 보통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을 어쨌든 먼저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그 장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주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 굉장히 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현재 육군 참모총장이죠. 네. 그리고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지금 불러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이진호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곽종근 뭐 전 특전사령관도 이미 불러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주요 길목 한마디로 국회를 그 봉쇄하는데 역할을 했던 뭐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선관위에 그 병력을 보냈던 뭐 보내는데 관여했던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방첩사령관의 경우는 그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조를 보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12.3 계엄 사태의 어떤 중요 길목에 있는 아주 주요 관계자들은 일단 불렀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수사는 아래부터 다져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혹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다음 혹시 바로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지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언제 부르느냐, 언제 조사를 하느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르면 이번 주일 수도 있다. 뭐 사실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12.3 계엄 사태 딱 일주일 된 건데, 사실 이번 주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그리고 발부가 됐고 또 발부가 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또 지금 이제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일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한 명인데, 이제 물론 경찰 국수본 쪽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도 뭐 물론 피의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이런 신병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뭐 물론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냐, 이거는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그 법무부가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어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능합니까? 네, 사실 긴급 체포라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긴급 체포된 사람은 그 오늘 그 현재 지금 구속영장 그 기로에 서 있는 네. 그 김용현 전 장관이죠. 조사를 받다가 이제 긴급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일단 그 형도 어느 정도 그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성립을 해야 되고,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뭐 이런 좀 긴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이 이런 긴급 체포의 요건을 모르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뭐 출국 금지도 헌정사상 처음이었지만 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뭐 이 모든 게 다 지금 열려 있다. 네. 언제 부르느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전해지는 뉴스톡을 통해서 그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 국정의 전념을, 이 안정을 위해서 불소추라는 엄청난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은 별개라는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내란과 외환입니다. 이게 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특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처럼 죄가 중하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될 수 있고, 체포 또는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 확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합니까?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습니다.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실, 그러니까 경내에 진입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에 어떤 저촉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이 승낙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군사상 비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실 입구,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죠. 뭐 입구에서 뭐 일부 자료를 전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압수수색, 형식상의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경내로 진입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사상 초유지만 국방부 장관을 내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니까요. 대통령실도 물론 대통령의 업무 집무 공간도 군사상 비밀이 많겠지만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입니다. 군사상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상 비밀로 따지면 그거 못지 않을 텐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경내 진입을 통한 압수수색이 전례가 이번에도 지켜질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보안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호처에서 뭐 압수수색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원활하게 압수수색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이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인데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인데 만약 현재 현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에 어떤 수사 인력들이 간다. 그래서 경호처 뭔가 인력들과 어떤 뭐 충돌이 생긴다. 뭐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현재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게 정말로 대통령이 법적 어떤 이런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이런 불안 요소도 어떻게 보면 좀 해소가 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뉴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을 의결을 했다. 찬성 183, 반대 94로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수사기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일단 오늘 이제 상설특검이 어쨌든 의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설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사기관들이 그동안에 수사하던 것을 특검으로 보냅니다. 상설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협의는 하겠다고 하면서 막판에 더 어떻게 보면 더 열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이걸 넘기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까지 했구나. 검찰은 여기까지 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특검이 출범을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 어쨌든 계속 수사기관들이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제 대통령 출국 금지는 공수처에서 했죠. 근데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또 신병은 또 지금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찰이 뭔가 한 발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또 국무위원들에 대한 또 소환 통보도 했죠.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심지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어쨌든 강제 조치도 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11명 중에 그 대통령을 빼니까 10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참여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으니까 조태용 원장까지 총 11명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혐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단순히 내란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크게 보면 윤 대통령의 경우 이제 내란죄와 이제 직권남용 혐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어쨌든 국헌을 문란케
한다. 이게 내란죄의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도 앵커 뒤에 보이고 있지만 이제 네. 국회가 대표적인 이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헌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헌을 문란하게 한 건데 그 상태에서 그 내란의 가담 정도가 현재로서는 이제 우두머리로 돼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실제로 뭐 정치인 체포를 뭐 지시했다, 뭐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고, 뭐 계엄사령관을 방문한 것도 나오고 있고, 이런 정황들도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라는 것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는 결국 가장 실행 단계에 있던 사람은 결국 계엄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군이 의무 없는 일, 다시 말해서 의무가 없는데 국회를 봉쇄하고 혹은 뭐 국회를 봉쇄하고 뭐 들어가서 뭐 뭔가 실제로 체포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정치인 체포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받고 이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또 직권남용의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과 직권남용, 일단은 그 두 개의 혐의가 이 전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 혐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란 사태의 이제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 임무 수행자는 김용현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장성급 지휘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물론 국무위원들은 현재로서는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중요 임무 수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부하 수행, 그러니까 줏대 없이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부하 수행 단계의 행위자로는 또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여러 사람들이 그 수사선상에도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국무회의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심의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뭐 1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혐의 적용이나 뭐 처벌 강도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경찰에서 누군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을 이미 소환 조사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죄수의 딜레마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대를 한 거다, 그러면 한 명이 입을 다물면 뭐 물론 이것도 이게 결국 죄수의 딜레마긴 합니다만, 근데 한두 명이 참석한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특정 국무위원이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머지가 다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도 한 명을 부른 상태고, 이제 검찰에서도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자체가 국무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확보된 진술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은 또 다른 국무위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그날 어떤 계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따라 네.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관여된 사람들이 현직 군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 현직 군인들을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군 검찰에서 네. 현재 검찰 특수본에 그 군 검찰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파견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군인, 현역 군인은 민간 검사가 수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민간인이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장성들은 어쨌든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 뭐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새롭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분이 이제 뭐 충암파로도 불리지만 핵심적인 역할로 의심되는 이유가 정치인 체포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네. 그 1차장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던 중에 네. 정치인 체포조가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들었다고 그 홍장원 전 1차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불러주는데 뭐 우원식 뭐 국회의장, 여야 대표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주는데 자기가 듣다가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홍장원 전 1차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 사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국회라는 어떤 물리적인 건물, 공간을 막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죠. 어제 아침에 그 707 특임단장, 그러니까 국회에 실제로 그 진입을 했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그 부대의 그 특임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더라. 이 말은 뭡니까? 150명이 넘으면 계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윗선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150명이 넘기면 안 된다는 지시를 명확하게 했고 또 심지어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체포 명령까지 내린 게 맞다면 이 사태는 뭐 이미 내란 혐의가 너무 확실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중차대한 또 내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뭐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뭐 양심 선언이라고 해야 될지 폭로라고 해야 될지 뭐 거기서도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홍장원 국정원 뭐 전 1차장이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여 전 사령관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방첩사 수사단장이 또 오늘 그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이제 정치인 체포랑 구금을 또 여인영 사령관이 지시했다. 또 이런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일 공들여서 아마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인영 전 사령관은 현재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군 장성 중에서는 유일하게 피의자 신분입니다. 아니 지금 이 포고령이라든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1번 조항, 그러니까 국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라든지 국회 계엄군이 진입하고 난입한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국회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그 이번 그 계엄 포고령 1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 요 계엄 사태 수사의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진입해서 구체적으로 150명을 끌어내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의결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그리고 정치인 체포를 실제로 지시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포고령 1호에 아시겠지만 의료인들 복귀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누가 쓴 건가?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나간 포고령인데 정작 자기는 이걸 안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또 썼다고는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정말 자기가 다 썼는지 아니면 어떤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굳이 의료인 얘기를 썼을까 싶기도 뭐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포고령 1호가 굉장히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경찰 쪽에서는 지금 경찰이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을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국회를 초반에 봉쇄하려고 했던 이 경찰 인력은 그러면 도대체 진짜 조지호 경찰청장은 누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뭐 현재로서는 박간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막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게 오늘도 당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2번 전화를 받았다고 하죠. 2번 혹은 3번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졌던 건 원래 첫 번째 전화만이었는데 뭐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거. 근데 2번째 전화를 오늘 공개를 했어요. 근데 2번째 전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망설이다가 제한됩니다. 이제 민간에선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했는데 전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까지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뭐 양심 고백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 707 특임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그런 어떤 양심 고백이라든지 어떤 수사기관의 진술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번 사태의 어떤 물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조사, 체포, 구속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권한, 대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네. 두 가지 경우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권위 아니면 사고입니다. 이제 권위라고 하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뭐 돌아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탄핵이겠죠. 근데 사고의 경우가 있어요. 사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픈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네,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 체포나 구속 그러면 그야말로 인신이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걸 사고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학설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설로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한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문제를 다수설, 소수설로 얘기할 수 있나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고니까 예를 들어 당장 뭐 어쨌든 네. 이른 시일 내에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럼 따지는 겁니다. 뭐 헌법학자 뭐 무슨 긴급 설문조사라도 할까요? 이거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사고라고 하면 사고니까 권한대행을 세워야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대행 해야 되는 거고. 아 근데 이거는 소수설이긴 하지만 사고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계속 권한을 수행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탄핵 또는 하야라는 사임이라는 그야말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뭔가 권한이든 임기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아까 그 경호처 말씀하셨지만 현직 대통령이 여전히 물론 지금 뭐 이선 후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건 위헌이라는 얘기를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뿐인 선언이죠.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뭐 면직이나 뭐 국정원 1차장의 후임을 인선하는 거라든지 계속 하고 있는 도장을 거죠. 찍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데 아무리 뭐 이선 후퇴니 뭐 잠시 뭐 물러나 있겠거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진짜 수사기관이 들이닥쳐서 뭐 경호처랑 실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인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 책임자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보안시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권한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네.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의원 일부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단지 뭐 당파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지금 보십시오. 새 수사기관이 이렇게 각자 경쟁적으로 막 경마하듯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 단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대통령실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당장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행안부 장관, 경찰을 아무튼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뭐 법무부 장관,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실은 뭐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다 조율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단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민도가 높고 굉장히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사실 이런 요소마다 특히 이런 수사에 있어서 가장 이런 혼란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법원행정처에서도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